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수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주 수업이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한 주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26일 날 이제 시험을 받고 그래서 19일까지 마지막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 첫 수업은 28일 수업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공지를 했지만 중간고사를 이제 4장까지 받고 5장은 응용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5장은 수업을 하지 않고 6장을 수업을 하는데 5장에서 이런 구글 검색 엔진의 어떤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구글에서 이제 초기에 사용을 했던 그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내용이 5.4절에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찾아보면은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상태에서 이해하기 좋은 초기의 디자인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고요. 5.4절이 가우스 자이달 메소드하고 자코비 이터레이션 메소드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얘는 이제 가우스 자이달 이케이션이랑 그 자코비 이터레이션 방법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대부분 선형 연립 방정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많은 형태의 어떤 방정식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편미분 방정식 혹은 미분 방정식들의 행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자동차라고 합시다. 이게 자동차 같지 않지만 자동차가 이제 예를 들어 벽에 가서 이제 충돌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디에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어디에 앉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이렇게 막 메쉬라고 해서 이렇게 격자 무늬를 막 해서 찌그러지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이면 굉장히 쉬운데 지금 대면 수업이 아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컵 같은 애들도 컵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우리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 모양 다르고 여기 모양 다르고 각각 모양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굴곡이 다르고 평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메쉬라고 불리는 수많은 격자 무늬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이렇게 격자 무늬로 나누어서 그 하나를 하나의 평면처럼 이해를 해서 우리가 충격 시에 그러니까 충돌 시에 받는 충격 같은 것을 어널리시스 해내요. 이렇게 되면 이 격자 하나하나에 이게 방향과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방향과 운동을 갖고 또 이제 찌그러지는 방향도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편미분 방정식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바이 100만 원래 이 정도 자르는데 이제 100 곱하기 100으로 예를 들어 잘랐다고 생각을 하면 즉 100개의 이런 메쉬들을 잘랐다고 생각을 하면 행렬이 100개의 메쉬 100 곱하기 100짜리 행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100 곱하기 100짜리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한 행렬도 우리가 풀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갔냐면은 편미분 방정식이 들어갔거나 혹은 미분 방정식이 들어갔으면 더욱더 풀기가 쉽지가 않겠죠. 편미분 방정식이나 미분 방정식은 정해진 해의 형태도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고 어떤 방정식들 중에서 해가 없는 방정식 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기도 해요. 그 수치 해석 그래서 이제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첫 번째 스텝이 5.4절에 있는 가우스 자이달 메소드나 혹은 자코비 이터레이션 메소드 등이 있어요. 그래서 5.3절하고 5.4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읽어봐 주기를 바라고 조금 읽어보기를 이제 추천합니다. 특히 5.4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랭크
방법 같은 그런 그 구글 초기의 검색 엔진이 왜 이렇게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재미난 상식 이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5.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거대한 방정식이라던가 혹은 우리 이제 선형연립 방정식이 아닌 편미분 방정식이나 미분 방정식들의 해를 찾아 나가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제일 효율적인 방법들에게 접근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 응용이어서 배우지는 않지만 5.3절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6장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우리 여태까지 선형대수학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선형연립 방정식, 즉 철수와 영희의 연필과 공책 문제와 같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선형연립 방정식이 리니어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해서 즉 선형연립 방정식 개로부터 리니어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뭐까지 확장을 했냐면 스페이스니 혹은 아직 디멘전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R1, R2, 뭐 R3 이런 그 차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간과 차원으로부터 확장을 했죠. 이 중간에 어떤 개념을 또 등장을 시켰냐면 행렬이라는 개념을 등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것이 행렬 대수와 연관이 있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스페이스나 디멘전, 그러니까 시간과 그러니까 공간과 차원, 그러니까 시간은 아니에요. 공간과 차원에 대한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4장까지 우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6장부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뭐를 하냐면은 일종의 함수 같은 개념. 그런데 이제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수는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는데 얘는 단체로 들어갔다가 단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펑션은 아닌데 일종의 펑션.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서 어떤 일종의 함수적 내용이 좀 더 결합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6장 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채점이 굉장히 궁금할 텐데 저희 방이 그러니까 이제 채점 기준은 제가 제시를 하고 채점은 이제 저희 방 조교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10월 30일까지 저희 방이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10월 30일이 듀데이인데 10월 30일까지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는 아니고 11월 3일이나 4일 정도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은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1월 둘째 주쯤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출석에 대해서는 저희 조교쌤이 정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때까지 출석 내용은 반영이 됐을 텐데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은 메일을 보내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함수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초등학교 때 함수 배웠죠. 함수라는 거는 한 개가 들어가, 그지? 누가 들어가냐면 x라는 애가 들어가. 누구한테 f라는 집에 들어가죠. 그럼 뭐가 돼서 튀어나오냐면 fx가 되어서 튀어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한 개가 들어가면 한 개가 나오는 개념이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공부를 할 거냐면 이 함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함수는 아닌, 왜 함수가 아니냐면 단체로 들어가서 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함수는 아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함수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뭐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동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있는 동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레인지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코도메인 안에서 즉 공변역 안에서 치역 레인지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과 레인지가 존재를 해요. 누가 함수의 개념일 때는 그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x가 여기 있는 x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여기에서 y로 갈 때, 즉 혹은 fx로 갈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x에서 x가 f에 의해서 y라는 상으로 맺힌다. 즉 이미지로 이제 사상된다, 매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f라는 함수는 x를 y로 그 맵시킨다, 사상시킨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펑션이니 도메인이니 무슨 맵이니 레인지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다 되게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한국말로는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환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변화는 뭐냐면 함수는 함수예요. 일종의 함수기는 함수인데 들어가는 애들도 벡터가 들어가고, 벡터는 단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컴포넌트들이 단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애들도 단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도 벡터로 단체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즉 펑션이라는 애는 한 개가 들어가면 한 개가 나오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x라는 거는 Rn이면 x1부터 x2에서 이렇게 컴포넌트가 xn까지 존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돼서 튀어나오면 또 다른 벡터가 되어서 튀어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y는 fx가 함수의 어떤 표기법이잖아요. 이런 함수의 표기법처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서는 w라는 벡터는 예를 들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t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x가 t에 의해서 이미지 그러니까 상으로 맺힌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체로 들어갔다가 단체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은 x라는 벡터를 w로 맵시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볼게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관찰을 해보면 x1이랑 x2라는 벡터가 t라는 애를 만나서 2x1, 2x2가 됐다고 쳐봐요. 그 뜻은 x라는 애가 그 x의 2배로 가는 것으로 이제 매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3인 경우에는 2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2,6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3이 t라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마이너스 2,6으로 간다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얘는 조금 있다가 이 2번 얘는 조금 있다가 이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서 중요한 예로 다룰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자세히 유심히 보도록 하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로서는 이 x1, x2, x3가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으로 갔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냐면 제곱시키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는 뭐한테 관심이 있냐면은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한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 어차피 리니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케이션 그리고 이제 행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이렇게 생긴 이제 조금 여기 너무 어수선하니까 좀 지워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생긴 3 곱하기 2짜리 행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3 곱하기 2짜리 행렬은요, 원래 저 행렬을 보면 저 행렬에다가 1, 2, 3, 뭐 마이너스 1, 5, 4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다가 x1, x2를 이렇게 넣으면 무엇이 되어서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요, ax는 b이다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식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입장에서는 x가 결국 누가 되냐면 b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b가 되는 거예요? 행렬 a에 의해서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도 지금 누구예요? 벡터잖아요. b도 누구예요? 벡터죠. 단체로 들어갔다가 단체로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A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행렬 A도 어떤 의미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매트릭스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미에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면 AX 이꼴 B한테 관심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AX가 B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 일종의 함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이해를 할게요. 근데 이렇게 단체로 즉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누구한테 디펜던트 되고 있냐면 행렬 A한테 디펜던트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렬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여태까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똑같은 건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이 AX는 B가 결국 이 결과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 이 X가 이 행렬의 주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누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컴포넌트 그러니까 컴마로 표현을 하는 컴포넌트 와이즈 표현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3이 들어가면 누구에 의해서 행렬 A에 의해서 주도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마이너스 4,13,9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3,2짜리 아니 3,2가 3 곱하기 2짜리 행렬 A에서 여기를 보면은요. 지금 본 이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누구냐면은 이 X인데 그리고 얘를 뭐 B라고 할까요? 하는데 이 X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R2에 있는 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B는 이제 컴포넌트가 3개 있으니까 R3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X가 이게 B라고나 혹은 AX라고 부를 수도 있죠. X가 B가 되는데 행렬 A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B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얘가 있는 동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X는 어디에 있냐면 R2에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어디냐면 R3에 있었죠. 즉 R2에 있는 어떤 놈을 행렬 A가 인벌브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R3에 있는 어떤 놈으로 보낸 거잖아요. 이럴 때 X가 있는 이 동네의 이름 R2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옛날에는 정역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R3에 있는 이 B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인지라고 레인지가 RM에 R3 안에 있는 거죠. R3 자체는 코도메인이죠. 공변역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Rn에 있는 벡터를 Rm으로 이동시켜준다. R2에 있는 벡터를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R3에 있는 벡터로 이동시켜준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하나 더 용어를 하나 이제 우리가 더 사용을 할 건데 말이 생각이 안 나. 30일까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낮에 그 수업 녹음을 못해가지고 지금 밤에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이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러나 심기일전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얘는 지금 R2에 있는 애를 R3로 옮긴 거잖아요. 왜? 이 행렬 A가 3 곱하기 2짜리 행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Rn에 있는 놈을 Rn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거기에 인벌브된 행렬 A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인벌브된 행렬 A가 어떻게 생긴 애여야 되겠어요? n 곱하기 n짜리 정방행렬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즉 좀 전에 본 것은 n이 m하고 같지 않은 난스퀘어 버전의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었다면 만약 우리가 스퀘어 버전의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한다면 그 트랜스포메이션 T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Rn 위에서만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Rn 위에서만 연산되는 거라고, 즉 오퍼레이션 되는 거라고 해서 연산자, 즉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Rn 위에서만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인제 좀 더 그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예쁘게 한번 해 보죠.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정반행렬인 것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난스퀘어 버전의 매트릭스로서, 근데 난스퀘어 버전의 매트릭스라는 거는 m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라는 거는 스퀘어 버전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 A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x가 Rn의 컬럼 벡터예요. 이제 컬럼 벡터라는 거 우리 계속 컬럼 벡터만 하고 있는 거예요. x1, x2 쭉 해서 xn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선형대수책이 굉장히 두꺼워져야 되니까 이거를 x1, x2, 이렇게 해서 xn 이렇게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도 아마 설명을 했을 텐데, 제가 선형대수를 배웠던 수십 년 전에는 컬럼 벡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배우고 로우 벡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배우고 막 섞어서 썼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선형대수가 하나도 어렵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세계 수학자 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 그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한 그 교육 체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생들을 공연히 이렇게 그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이제 컬럼을 기준으로 하면 행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컬럼 벡터를 기준으로 하고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를 가르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사실은 말이야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컬럼 오퍼레이션을 해도 사실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것을 이제 한 번의 증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하자는 일종의 이제 전 세계 수학자들 사이에 혹은 수학 교육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죠. 어쨌든 그래서 행렬 A가 Rn에 있는 컬럼 벡터예요. 그럴 때 지금 본 이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고 지금 본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x라는 벡터는 행렬 A가 개입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AX, 좀 전에는 B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요. x라는 벡터는 A가 인벌브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AX가 되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결국 이 x는 Rn에 있고요. 그 다음에 AX는 Rm에 있잖아요. 왜? 행렬 A가 m 곱하기 n이니까 여기에 곱해지는 x는 n 곱하기 1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AX 혹은 우리가 B라고 불리우는 얘는 결국 어떻게 생긴 m 곱하기 1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X는 Rn에 있는 벡터고요. B는 혹은 AX는 Rm에 있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 A에 의한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행렬 A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로 행렬 A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트랜스포메이션은 T 그냥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왜 웃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이게 사실 이제 대본으로 나도 사실 멋지게 수업을 해야 되겠어. 대본을 만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메이션은 벡터가 인벌브된 트랜스포메이션은 매트릭스가 인벌브된 트랜스포메이션은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제 멋지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수업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밤에 수업을 하는데 한밤중이어서 배가 좀 고픈가 봐요. 그래서 막 소리가 나는데 그걸 할 수 없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편집을 못해요. 우리 조교선생님들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부탁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냥 소리 나면 소리 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뭐 에브리바디 다 소리 나는데요. 뭐 어쨌든 그래서 행렬 A가 인벌브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에서
A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노트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Rn에서부터 Rn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매트릭스가 인볼브 되잖아요. 그래서 Rn 위에서의 매트릭스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늘 이야기를 하지만 뭘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이제 등장을 할 때는 새로운 개념 막 이러면은 여기를 다 커버를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개념이 근데 아주 아이솔레이트한 부분이 막 등장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이공계 학생들은 많이 느낄 텐데 수학과 과목 같은 걸 들을 때 나는 다 증명을 제대로 했는데 부분 점수밖에 못 받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찾아가 보면 조교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이 이만큼 네가 증명을 했지만 요거는 증명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가 존재를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아이솔레이트한 거는 언제 그런 아이솔레이트가 벌어지냐면은 제로 근방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도 이런 애들을 정의를 하고 아이솔레이트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부분에서는 또 그걸 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제로 매트릭스 자체가 있잖아. 제로만 있는 매트릭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n by n짜리 제로 매트릭스가 있으면은요. 걔는 뭐든지 제로로 만들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요. 행렬 A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행렬 A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관련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만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T 아이덴티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Rn 위에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얘는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냐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스퀘어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1, 0, 0, 0, 0, 뭐 0, 1, 0, 0, 0, 0, 0, 1 이렇게 가더라도 어쨌든 다 스퀘어 매트릭스라서 아이덴티티가 인발브 됐으면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더 많이 불러요. 자, 이제 확실하죠. 지금까지는 AX 이꼴 B라는 선형계를 푸는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행렬 곱셈을 변환의 관점에서 살펴볼 거예요. 즉, 행렬 A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라면 A를 곱하는 혹은 적용시키는 X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Rn에서 행렬 A 때문에 적용이 돼서 B가 되는 즉 Rm으로 가는 그런 행렬 변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행렬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아까 본 그 행렬이에요. 행렬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 행렬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2 곱하기 3짜리 아니고 3 곱하기 2짜리 3 곱하기 3행 2열짜리 행렬이잖아요. 여기에 x를 곱해주면 얘는 결국 R2에 있는 애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죠? 2 곱하기 1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결과는 3 곱하기 1밖에 될 수 없으니까 얘는 R3에 있는 거잖아요. 즉 이 행렬 A가 3 곱하기 2짜리 행렬 A가 표현하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은 R2에서 R3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어떤 벡터 X를 찾는데 어떤 벡터 X는 어떤 벡터냐면은 어떤 벡터 X를 찾는데 어떤 벡터냐면 R2에 있는 벡터고요. 그 행렬 A가 인벌브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 이제 맺히는 상이 저 B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 T에 의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B가 되는 그런 X를 찾으랍니다. 그래서 그런 X를 한번 찾아보죠. 뭐 걔는 사실은 결국 얘를 구성을 하라는 거죠. 얘를 구성을 하라는 거죠. 이걸 구성을 해보면 행렬 A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B는 제시를 했잖아. B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X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X를 찾는 거는 결국 이 선형 연립 방정식계를 푸는 건데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생겼지만 얘를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로 가져가면은 한 행이 없어지면서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은 뭐냐면은요, 이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벡터가 이 그 상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B가 되는 그런 X를 또 찾으라네요.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지?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은 이 B 값이 얘는 이렇게 생긴 거고 이 B 값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래서 좀 전에 얘가 그 한 행이 쫙 없어지면서 스큐어리티가 생겼으니까 그것처럼 되겠네 하고 해봤더니 결국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x1 더하기 0, x1 더하기 0, x2는 1이라는 거니까 0은 1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컨트라딕션이 존재를, 이렇게 모순이 생겼잖아요. 왜 모순이 생겼겠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x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x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b에 따라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어떤 그 x가 존재를 하기도 하고 x가 존재를 하지 않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개념을 한번 디파인을 할 건데 이 중요한 개념은 우리 사실 잘 알고 있는 애예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트랜스포메이션은 just 우리가 지금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요. 단체로 들어가서 단체로 나오는 거. 즉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거. 즉 RN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RM에 있는 애로 나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만 봤어요. 자, 이제 우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단체로 들어가서 단체로 나오는데 걔가 리니어리티가 존재를 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리니어리티가 존재하는 거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그 리니어리티가 존재를 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지니어티가 뭐냐면 한국말로는 동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모지니어티가 성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C를 안에 곱하나 바깥에 곱하나 똑같이 이렇게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에서 더하나 바깥에서 더하나 똑같다는 거니까 한국말로는 가산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디티비티가 존재를 하는지, 즉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이제 단체로 얘가 그 같이 존재를 하면은 호모지니어티랑 어디티비티가 같이 존재를 하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단체로 들어가서 단체로 나오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즉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얘는 RN에서 RM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RN에서 RN으로 그냥 그렇게 간다면은 그걸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안 부르고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겠죠. 자, 그런데 이 호모지니어티하고요, 어디티비티를 한 번에 한번 써볼게요. 얘를 한 번에 써보면, 요걸 한 번에 써보면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번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2개짜리만 하는 거니까 되게 많이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데 뭐 상관은 없고 그냥 요렇게 생겼을 때 요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뭐예요? 리니어 엘지브라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한테 다 관심은 없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아까 이 예제를 볼 때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는 지금은 뭐 그냥 한번 보는데 나중에 좀 한번 다시 볼 때가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이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아까 본 얘를 보면은요. 얘를 보면은 얘에다가 호모지니어티를 확인을 해보면 호모지니어티라는 게 C를 안에서 곱하나 바깥에서 곱하나 다 똑같다 이건데 얘는 지금 안에서 곱한 애가 바깥으로 나오면 제곱이 돼서 나오니까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그 가산성도 어디티비티도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따로 더하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따라서 어디티비티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니고요. 다만 단체로 들어가서 단체로 나와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로 나오잖아요. 따라서 트랜스포메이션이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리니어리티라는 것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굽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 봤을 때는 제곱이 없거나 세제곱 그러니까 제곱 이상항이 없거나 두 변수들이 곱해진 것이 없을 때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이 곱해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리니어리티를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은 식이 이미 제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난리니어한 것을 그냥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말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음을 만족하는데 뭘 만족을 하냐면은요. 제로 벡터가 들어가면 제로 벡터가 돼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u가 들어가면은 바깥으로 마이너스 값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덧셈도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뺄셈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은 요런 애들이 다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하고요. 트랜슬레이션은 다르거든. 트랜스포메이션은 한국말로는 변환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변환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은 선형 이동 뭐 이런 거잖아. 그제 이동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트랜슬레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은 다른데 트랜슬레이션은 리니어하지 않아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y는 3x 더하기 2로 옮기면 그게 트랜슬레이션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그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버전에서는 x라는 애가 존재를 하는데 이 x를 플러스 x제로 이렇게 가면은 트랜슬레이션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x라는 애가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x 더하기 x제로가 되면 이제 요런 관계로 볼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도 트랜스포메이션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벡터가 들어가서 단체로 들어가서 단체로 나오니까. 근데 이것이 리니어한지를 보면은 제로가 들어가면은 제로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리니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은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눈치챘죠. 우리 지금 뭐 했냐면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관심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만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매트릭스 버전의 리니어리티를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 즉 우리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길을 달려온 거예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해보면은 행렬 A가 M 곱하기 N짜리 이제 일반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U하고 V가요. 지금 행렬 A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니까 여기에 곱해지는 애들은 어디서부터 오냐? Rn에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Rn의 두 개의 벡터 U하고 V를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C라는 애는 스칼라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X라는 애가 행렬 A가 인벌브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누가 되면 AX가 되는 건데, 자, 이걸 우리가 뭘 보냐면은 호모지니어티를 이렇게 봤더니 C를 안에 넣어서 트랜스포메이션 시켰더니 결국 행렬 A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래서 행렬 A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행렬과 스칼라 벡터 간의 곱에 대해서는 교환이 성립을 했잖아요. 그때
할 때 전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 이런 관계를 갖고요. 마찬가지로 어디티비티도 이렇게 존재를 해요. 따라서 그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즉 RN에서 RM으로의 모든 선형 변화는 행렬 변환이에요. 그리고 모든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자, 이제 좀 전에 뭘 얘기를 했냐면은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좀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전부 매트릭스가 인벌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라는 거 하고요.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매트릭스가 인벌브 된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매트릭스가 인벌브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간략하게 증명을 좀 하려고 해요. 요 증명은 앞으로 나오는 어떤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봐두기를 바랄게요. 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매트릭스가 인벌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시작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오타가 났는데 얘는 뭐냐면은 RN에서 RM으로 가는 건데 그냥 n by n짜리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오타로 RM이 오타네요. 그 다음에 X라는 n은요. RN에 있는 어떤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RN에 있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거 엄청 간단한 개념인데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서 한 번만 들으면 돼요. 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X1 곱하기 1, 0, 0, 0, 0, X2 곱하기 0, 1, 0, 0 더하기 xn 곱하기 0001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을 1 곱하기 1, 0, 0 더하기 2 곱하기 0, 1, 0 더하기 3 곱하기 0, 0, 1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1, 0, 0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엘리먼트 벡터. 그 다음에 얘는 엘리먼트리 벡터, 얘도 엘리먼트리 벡터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E1, E2 쭉해서 EN 요렇게 우리가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죠,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얘를 E1, E2, EN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자, 이렇게 부르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취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트랜스포메이션, 여기다가 트랜스포메이션, 여기다가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취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취해 보면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랬거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호모지니어티하고 어디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쓰면은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랬거든.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를 한꺼번에 써서 여기 있는 tx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여기에 t 이렇게 했던 거를 호모지니어티랑 에디티비티가 있으니까 얘를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뜻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렇게 생겼다는 거네. 그죠? 근데 이게 T21은 어떤 벡터잖아. 지금 왜냐면은 T21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T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또 T를 해주고 여기에다가도 지금 T를 이렇게 해줘서 T21을 했다는 거는 T에다가 1, 0, 0, 0
얘를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t는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이 벡터는 결국 또 무슨 벡터가 돼? 그 벡터 이름이 t2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은 첫 번째 벡터예요. 그냥 벡터. 얘 벡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벡터예요. 얘도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봤던 표기법대로 쓰면 어떻게 생겼냐면 x1v1 더하기 x2v2 더하기 축가서 xnvn 요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했어요? v1, v2, vn을 컬럼으로 두고 x1, x2, xn 이렇게 고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얘도 중요합니다. T21 첫 번째 컬럼, T2 두 번째 컬럼, T2n 마지막 컬럼으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러면은 매트릭스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매트릭스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x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누가 되냐면 A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트릭스가 인벌브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가고 봤더니 누가 되냐면 행렬 A가 인벌브된 AX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이 AX라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A는 뭘 뜻하는 거냐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행렬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또 표기를 T에 이렇게 꺽쇠를 써서 이 행렬 A를 따로 표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얘는 뭐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에 의한 스탠다드 매트릭스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요 지금 식에서 지금 했던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 행렬이 중요합니다. 이 행렬 A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결부는 행렬 A의 첫 번째 컬럼은 T21 그죠? 두 번째 컬럼은 T2 마지막 컬럼은 T2n 여기서 T는 우리가 처음에 정의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이들은 뭐예요? 1000, 01000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이제 지금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Rn에서 R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매트릭스가 반드시 존재를 해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요 정리는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본 거예요. 자, Rn에서 R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은요. 2원부터 2n 지금 봤잖아요. 이런 100, 010 이런 거 봤죠. 그걸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라고 불렀잖아요. 그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가 존재를 해서 행렬 A는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 하나씩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거를 첫 번째 컬럼으로 두고 하나씩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두 번째 컬럼에 두고 이렇게 마지막 컬럼에 두는 이런 형태이다. 누가?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이런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행렬 A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 A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가 중요한데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R3에서 R2로 간단 말이에요. R3에서 R2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를 하겠지. 근데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R3에 있는 X1, X2, X3를 어떻게 하냐면 X1 더하기 X2에서 첫 번째 컬럼에 두고 X2 빼기 X3에서 두 번째 컬럼으로 둔 다음에 이렇게 되면 컴포넌트 두 개밖에 없으니까 R2의 것이 되잖아요. 요렇게 하는 비헤이비어 행동을 지정해 줬어요. 행동을 지정해 줬고 그런데 여기에서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찾으래.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어떻게 찾아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안에 들어간 애는 누가 들어가냐면 R3에 있는 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3에 있는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는 100하고 010하고 001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T21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100에다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요식대로 하면 되겠죠. 그럼 1,0 이2
는 0, 1, 0에다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시키면 되니까 1,1. 이 3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되죠. 즉,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인벌브된 스탠다드 매트릭스, 이 T에 대한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T21이 첫 번째 컬럼 1, 0, T22가 두 번째 컬럼 1, 1, T23가 세 번째 컬럼 0, 1 이렇게 생긴 거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여기에 지금 배운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잘 알아두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일부 어떤 그 매트릭스가 인벌브된 R2에서예요. R2에서 R2나 혹은 R3에서 많이 해요. 그 이상에서는 어떤 건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R2나 R3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종류 중에는 로테이션, 리플렉션, 프로젝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할 거고요. 또 그 밖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로테이션, 리플렉션, 프로젝션 이렇게 소개를 할 거고 지금 설명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로테이션하고 리플렉션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겠지만 사실 지금 열심히 안 다루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리플렉션이 세상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세상 제일 중요하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수학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증명은 뭐 간단한 거 한두 개 정도 하고 그렇게 증명에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로테이션의 원점을 통과하는 원점에 대한 로테이션, 원점에 대한 이런 회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원점에 대한 로테이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서 하냐면 R2나 혹은 R3에서 해요. R2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R2에 있는 이런 벡터가 로테이션 됐어요. 그 여전히 R2로 갈 거 아니야, 그지? R3에 있는 이런 벡터가 로테이션 됐어요. 여전히 R3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R2에 있는 벡터가 이게 뭐냐면 하도 수업을 길게 한다고 원성이 자자하다고 조교쌤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50분 알람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로테이션, 리플렉션, 프로젝션은 조금 막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조금 중요하다고 말할 뻔했어. 굉장히 중요하진 않은데 개념만 알면 돼서 로테이션 정도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리플렉션, 즉 반사는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똑같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요거 증명이 아니라 유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반각 공식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삼각법칙을 그렇게 막 열심히 배우고 온 학년들은 문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요것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션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그 오소고널 프로젝션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소고널 프로젝션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법칙도 알아야 되고 뭐 반각 공식도 좀 알아야 되고 막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유도하지는 않고 유도한 거를 그냥 Y색에 올리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고 참고만 하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오소고널 프로젝션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저하고 간단하게 좀 열심히 그냥 눈팅이라고 그러죠. 눈팅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리뷰처럼 얘를 간단하게만 보고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그러나 증명은
거기다 올려 놓을게요. 그 Y색에다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2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